음악치료 어떻게 하나? 1장 음악치료의 개관. 나는 음악치료사다. 음악을 통해 나는 만나는 모든 이들의 창조적인 영혼을 이끌어낼 수 있다. 나는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자유로움과 노래, 리듬을 본다. 우리 모두는 음악과 함께 살아간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거나 말할 수 없거나 움직일 수 없거나 예전에 우리가 아닐 때라도 우리는 여전히 음악과 함께하고 있다. 음악은 우리가 표현하고 대화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좋은 느낌을 갖게 해주고 깊고 자연스러운 감동을 준다. 인간 행동에 대한 음악의 영향은 오랫동안 토론되고 기록되어져 왔다. 음악의 중요성은 많은 예들을 통해 입증되어 왔다. 음악의 보편성, 마술성, 신화성에 대한 자료들은 음악이 인간에게 강한 영향력이 있다는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음악이 자연 법칙에 도전하여 야수들을 달래고 바위를 부드럽게 하며 고목을 구부리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고대의 문인들은 음악의 능력이 신비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후 음악 치료에서 음악의 효과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다는 확신으로까지 과장되었다. 하지만 음악적 경험을 통한 영향의 대부분은 관찰이 가능하고 측정할 수 있다. 음악에 대한 반응의 요소들은 분리가 가능하고 음악과 행동 사이의 원인과 결과를 규명할 수 있다. 음악이라는 예술의 효과들은 과학적인 측정 방법으로 입증될 수 있다. 음악 치료사로서 내 직업을 소개하는 것은 내 자신의 음악적 재능과 더불어 음악이 얼마나 내담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며 자신들의 능력을 극대화하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을 발견한다. 그 과정은 복잡하다. 또한 과학적인 원칙과 객관적인 관찰, 각각의 필요에 따른 체계적인 평가에 근거한다. 다양한 실험과 임상 연구에서 악기 연주, 성악, 청음, 작곡, 즉흥 연주, 율동, 지휘, 분석, 혹은 음악에 대한 대화 같은 다양한 형태로 음악의 효과를 조사했다. 음악 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매우 다양해서 나이를 초월하며 급성이나 만성 환자, 학력, 신체 상태, 사회적 상태, 감정 상태와 상관이 없다. 음악 치료의 환경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큰 규모의 센터나 병원 형태로부터 학교나 지역사회 프로그램, 단기간의 개인 클리닉까지 다양하다. 어떤 종류의 고통이라도 음악 치료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음악 치료의 범위는 너무 넓어서 정확히 정의 내리기 어렵다. 브루샤는 Defining Music Therapy라는 책을 펴냈는데 그의 저서에 따른 정의를 보면 음악 치료는 치료자가 자신의 음악 경험과 그 음악 경험을 통해 발전되는 내담자와의 관계를 통해 내담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체계적인 중재의 과정이다 라고 했다. 치료로서 음악의 특수한 적용은 상황, 치료자, 선택된 기법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다. 음악 치료사는 새로운 임상적인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음악의 기능은 매우 달라진다. 모든 음악 치료 프로그램은 음악의 많은 형태 중 하나를 적용하고 그것이 환자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기반을 두는 것이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아이들과 청소년의 음악 치료. 미국의 모든 아이들은 제한된 환경 아래서라도 자유로운 교육이 제공되어져야 한다는 공중법, 즉 모든 장애아의 교육에 대한 법률 94-142조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 교육에 대한 법률로서 음악 치료는 아이들의 개별 교육 계획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각각의 아이들은 의사소통, 인지문제, 감각운동, 지각운동, 사회성, 감정,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음악 치료로 의뢰된다. 음악 치료사들은 음악 경험을 통해 기능을 향상시키고 특수한 행동을 변화시키며 건강 상태를 호전시키고 혹은 새로운 기능을 가르친다. 청소년들과 젊은 성인들은 개별 프로그램 계획을 통해 의뢰된다. 이러한 과정은 IEP와 같은 형식에 근거하며 장애를 가진 어른들에게도 같은 역할을 한다. AMTA에 의하면 음악치료사들은 다음의 아이들을 돕는다. 발달장애, 행동장애, 감정장애, 신체장애, 학령기 아동, 2개 이상의 장애, 언어장애, 자폐증, 시력장애, 신경장애, 청력장애, 물질남용, 신체남용 및 성적남용, 초기 유년기, 이중진단, 두부외상, 이 밖에 레트 증후군의 아이, 후천성 면역결핍증, 식이장애, 의학적 문제, 화상, 사별, 다운 증후군, 조사나, 신생아, 척수손상, 윌리엄 증후군 등이 있다. 가끔 전혀 장애가 없는 아이들도 음악 치료를 받기도 한다. 발달 장애. 아이들에 있어서 음악 치료를 시행하는 가장 흔한 이유가 발달 장애이다.
이 진단은 아동기 때 시작되어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가장 흔한 발달 장애는 정신지체이다. 미국 정신의학회 DSM-4에 따르면 정신지체는 경도, 중증도, 중증, 최중증으로 나눈다. 음악치료는 실패의 경험을 학습한 정신지체 아이라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기쁨을 심어줄 수 있다. 노래 혹은 손가락 연주를 배움에 따라 그들은 눈맞춤과 집중력, 방향 쫓기, 언어 모방, 기억력, 미세 운동 능력, 청각 감별력 등을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이 음악 치료의 목표가 된다. 단어와 음계, 문장과 멜로디를 짝짓는 것을 통해서 치료사들은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음악의 제공은 정신지체 아이에게 사회적 행동과 운동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들은 음악에 대한 움직임을 통해 자기 인식을 얻고 집단 음악 치료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얻을 수 있다. 음악 실험과 자극으로 아무리 심한 정신지체 아이라도 환경에 대한 반응성을 길러줄 수 있다. 환경에 대한 반응을 증가시킨다는 음악 치료의 목표는 아이가 벨소리와 같은 소리 자극 쪽으로 움직임에 따라 얻어질 수 있다. 치료자는 소리 방향으로 머리를 돌려보게 하거나 벨을 응시하거나 그것을 잡으려 하거나 잡거나 소리를 내보거나 벨이 울리는 상황을 흉내내게 할 수 있다.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라도 인식이 시작되고 유지되며 더 복잡한 기능 발달로 가는 준비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 문헌에서는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낸 음악치료 기법의 성공을 많이 기술하고 있다. 심지어 자폐 장애에서도 음악치료는 기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창조력과 표현력을 증진시킨다. 음악 경험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수준에 맞는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발달 단계를 통한 성장을 가능하게 해준다. 음악은 시각적 자극이 할 수 없는 집중을 용이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막을 수 없는 귀를 통해 즉시 들어오기 때문이다. 자연적인 음악적 탐색과 청각 자극이 조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자폐아 혹은 정신지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하다. 인간관계로 회피하는 자폐아라도 긍정적인 음악 경험을 제공하는 치료자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임상적인 즉흥 연주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이는 자폐아의 사회성뿐만 아니라 의사소통과 표현성을 증진시킬 것이다. 음악 치료를 통해서 가족 외의 사람과 처음으로 친분을 맺게 될 것이다. 행동장애. 아이들에서 음악 치료가 두 번째로 많이 행해지는 것이 행동장애이다. 여기에는 학습을 방해할 만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키는 주의력 결핍 혹은 분개성 행동장애가 포함된다. 행동장애의 분류는 품행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과다행동, 그 밖에 다른 행동 문제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아이들은 자기인식, 자기표현, 자존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음악치료로 의뢰된다. 적극적인 음악 행동의 예인 악기 연주나 노래 부르기는 목소리와 몸을 구조화된 방법으로 사용하여 원하는 음악적 산물을 얻게 해준다. 아이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음악이 치료로서 성공적임을 보여준다. 긍정적, 창조적 노력에 참여하는 동안 아이들은 자기 조절감과 구체화된 감정적인 배출구를 얻게 된다. 말로 표현하기 힘들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느낌들이 음악이라는 매개물을 통해 표현됨을 경험하기도 한다. 아이들의 본래 감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음악 치료로 의뢰되기도 한다. 아이에게 악기 연주를 통해 느끼는 특별한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간접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그 방법을 통해 관찰되거나 찾아낼 수 있을 만큼의 감정적인 각성의 정도가 종종 드러난다. 음악을 통해 얼굴 표정을 통한 정서, 비언어적 행동 혹은 몸짓, 언어 등이 드러나므로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장애. 학습장애는 학업이라는 특정한 분야에서의 장애이다. 접근 방법에는 음악 교습 모형이 있는데 음악적인 기술을 학습하면서 이를 병행 행동으로 하여 학습에 적용하는 모형이다. 예를 들면 몸의 오른쪽, 왼쪽의 움직임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아이가 음악에 맞추어 동작하고 팔과 다리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손가락을 다양하게 이용하여 복잡한 선율에 대해 피아노로 연주함에 따라 조정 능력이 발전할 수 있다. 악보를 보고 키보드로 연주하는 데 요구되는 시각적 추정 능력이 글을 읽는 데 필요한 좌우 눈의 움직임과 유사하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정확한 속도로 협조적인 반응하는 능력은 음악에 비유하면 자신의 파트에서 음악적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요구되는 면과 비견된다. 아이들은 음악에 대한 동기가 높기 때문에 개념들을 향상시키며 음악적 재능을 익히는 데 성공한다. 따라서 학습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많은 음악적 방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음악은 또한 아이들의 청각적인 자극을 이끌어내어 이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질문에 대답하는 것과 유사한 청각, 운동, 짝매짐이 음악을 통한 청음 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를 보면 현악기를 튜닝하는 것을 배우거나 긴 선율을 외워내고 청음 능력이 있는 연주자들은 놀랄 만큼 세밀한 소리 구별도 가능함을 보여준다. 운동 기술 장애. 운동 기술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운동 발달이 지연되거나 대근육 운동 혹은 소근육 운동 능력에서 문제점을 보여준다. 그들은 연주를 통해 호흡 조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도의 운동 능력, 눈, 손 조정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춤을 출 때도 특정한 방법으로 움직여서 몸의 다양한 부분을 부드럽고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며 통합해야 한다. 음악을 감상하는 것은 자기 절제와 분별 기능과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상력을 키워주고 학습 반응, 개인적인 창조 반응을 일으킨다. 음악 치료사들은 매우 심한 신경근육 질환과 골격계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재활을 돕기도 한다. 또 하나의 기법은 특수한 행동과 몸의 이완을 위해 리듬과 음악적인 자극을 사용하는 것이다. 의사소통 장애. 의사소통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래는 말과 언어, 더 자세하게는 청각 기억, 음의 높이, 유창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 성대 연습, 관악기 연습은 언어 치료와 협력 치료로 사용되는 특수훈련의 실례이다. 목표는 조음, 억약, 호흡, 말의 속도 향상을 포함한다. 말을 못하는 아이들에 있어서도 음악 치료는 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확실한 의사소통 수단이 없다면 그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음악 치료사들은 의사소통의 강화, 컴퓨터에 기반한 음악 치료 등과 같이 음악을 통해 아이들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시키는 데 숙련되어 있다. 감각장애. 감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시각, 청각 혹은 둘 다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음악을 통한 감각 자극과 말과 몸짓으로 느껴지는 진동과 리듬의 단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만 같지만 농아들도 음악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인 근거가 있다. 시각장애 아이들은 그들의 청각 능력과 음악적 능력을 발전시킴으로써 음악 치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음악 치료사들은 음악을 매개로 하여 불확실하고 딱딱한 몸 동작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바꾸어주는 움직임 훈련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신체적인 문제. 감각 손상을 포함한 신체 발달 장애 혹은 기능 장애가 너무 심하면 정상적인 기능까지 해를 끼칠 만큼 몸 상태를 악화시킨다.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 혹은 성인이 음악 치료에 의뢰될 때의 목표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연주나 창조적 음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음악 치료사들은 악기를 바꾸거나 다양한 음악 기법을 이용하여 환자들 스스로 즐거운 소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자기 가치감이 증가됨을 보여주었다. 음악 치료사들은 사지마비 환자가 특수 제작된 기타로 열광적인 관중들 앞에서 연주를 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사례와 휠체어에 의존해야만 하는 환자들이 신체 부위에 움직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춤을 배우며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는 사례들을 목격해왔다. 음악을 제공하여 반복적인 운동을 시키는 재활치료는 기분 좋은 경험을 야기한다. 그것은 일이 아니라 놀이의 개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음악은 환자가 필요한 동작을 더 부드럽고 리드미컬하게 하여 불편한 동작들을 빨리 끝낼 수 있게 하는 동기를 제공한다. 음악 치료사들은 재활치료사들과 협력하여 환자들에게 더욱더 창조적인 치료법을 발전시킨다. 여러 곳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능력을 강조하고 장애와 약점과 반대되는 면을 강화하는 창조적인 접근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특수학급의 아이들. 집단 중재로서 음악 치료는 서로 다른 수준과 능력을 가진 대상들을 모두 최고의 아이들로 만드는 게 가능하도록 적용되어 왔다. 음악 치료는 특별한 요구를 가진 아이들이 특수학급에서 함께 배우면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들에 대한 특별한 적용. 위에 기술된 다양한 장애와 상태들은 아동기 때 일반적으로 진단되거나 인식된다. 그러나 그것들이 또한 청소년기, 가끔은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많은 음악 치료사들은 청소년 분야에서 전문가이므로 각 개인의 발달 시기에 직면한 특수한 도전 과제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일부 치료자들은 가족 치료 모델 안에서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이는 부모와 아이들 각각이 선호하는 음악과 그 음악의 의미에 대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른 기법은 가족 간의 즉흥 연주인데 이것은 가족이나 또래 그룹 안에서 개인적인 상호작용 패턴의 이해를 돕는 비유로서 사용되어진다.
음악치료사는 또한 청소년들의 음악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감정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시기장애의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을 돕게 된다. 성인의 음악치료, 내과적 상태. 내과적인 상태 혹은 질환을 가질 때의 심리적인 영향은 내과적 치료를 찾는 데 급급하여 간과되기 쉽다. 음악치료는 입원, 수술 등의 불안을 느끼는 치료 방법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침대에 누워있기만 해도 되는 매우 사소한 질환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어떤 이들에겐 충격이 될 수 있다. 일부 사람들에게 신체 질환은 정신장애를 촉발시킨다. 음악치료사들은 질환 혹은 입원과 관계된 불안을 줄이고 고통, 불편함에 쏠린 집중을 분산시키는 이완법들을 고안해왔다. 이러한 기법들은 내과와 치과에서 다양한 임상군에게 적용되어져 왔다. 환자들이 기대 이상의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 예를 들면 한 여성은 이렇게 외쳤다. 음악이 없었다면 아이를 가질 수 없었을 거야. 병원에서의 적용은 몸과 마음이 강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알려짐에 따라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신체 질환에 대한 심리학의 영향이 기술되어 왔다. 음악치료의 기법들은 통증과 불안을 대처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임을 보여주었다.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그것을 토론하는 음악치료 그룹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일부의 개인들은 새로운 음악 기술을 배움으로써 그들 인생에 다른 면이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한다. 다른 이들은 더 수동적인 음악적 체험 혹은 음악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를 통한 새로운 대처 전략을 소개받음으로써 깨어나게 된다. 가장 극적인 연구는 혼수 환자가 배경음악이 제공될 때 작은 몸짓이기는 하지만 반응이 나타남을 보고한 연구였다. 정신장애. 정신장애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분류되었는데 임상적인 장애, 인격장애, 정신지체, 일반적인 의학 상태, 심리,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로 나뉘어졌다. 주요한 치료 방법은 정신치료인데 여기에서 음악치료가 독특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다양한 철학적인 설득력을 가진 음악치료사들은 음악을 효과적으로 정신치료 기법에 적용시켜 왔다. 그들은 감정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음악적 표현의 비언어적인 면을 이용했다. 음악 치료는 소우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상호적인 사회적 행동을 만들어낸다. 음악에 반응하고 지각함, 음악적 주제의 토론, 음악적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은 치료받 환경에서 유사한 상황에 반응하는 행동들과 유사하다.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음악 치료 아래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은 현실 문제 때문에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준다. 음악의 다른 치료적인 면은 작곡을 통해 청자에 전해지는 의미 있는 내용과 정서이다. 각각의 개인들은 자신과 유사한 생각을 표현한 노래를 들을 때 그들 자신의 느낌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시몬과 갈펑컬은 브릿지 오버 트러블드 워터의 토론은 어려운 상황에 적응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자신을 도와줄 근거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준다. 음악에 의해 유도된 상상은 깊은 이완, 인식감, 의식의 변화를 증진시킨다. 음악 자극과 언어의 조합을 이용하여 나타난 생생한 상대를 이용한 치료가 시도되고 있다. 음악 치료의 특수한 적용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환자, 남용이나 사고의 피해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법, 정신의학적 상황, 또한 음악 치료사의 고용이 필요하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처리하는 데 실패한 사람들은 자발적인 비언어적 표현을 초래하는 음악적 경험에 참여함으로써 감정적 접근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즉흥 연주, 작사, 가사 분석은 인기 있는 음악 치료의 기법이다. 이러한 이해 모두에서 음악 치료의 상황은 인지적, 사회적, 감정적, 그리고 문제 행동이 나타나고 조사되고 변화되는 구조를 제공한다. 아마도 여기에 힘이 있는 것이리다. 교정 정신의학. 교정시설에 있는 청소년 및 성인 범죄자와 작업하면서 음악치료사들이 재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악치료를 통해 제공된 구조는 범죄자가 건강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충동 조절, 개인 간의 역도, 자기인식을 다루는 법을 학습시킨다. 신경학적 재활. 음악치료사들은 능력 손실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며 적응과 대처 전략을 가르침으로써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헌팅턴씨병, 파킨슨씨 병을 가진 환자들과 함께 일하게 된다. 지역사회 음악치료. 지역사회에 근거한 치료와 교육이 더 널리 보급됨에 따라 음악치료사들은 진단 문제를 갖지 않으나 매일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고통에 대처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일부 사람들은 그들의 잠재력을 깨닫기를 원하고 음악을 통해 자기 인식감과 자기 표현을 발전시키기를 원한다. 음악 치료사들은 내담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잘 훈련되어 왔고 위안과 자기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다. 뿐만 아니라 발성 능력을 발전시키고 악기를 연주하는 법을 배우는데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윌리엄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위한 특별한 지식을 알고 있는 음악 치료사로부터의 음악 교습이 필요하다. 음악 치료에 있어서 이러한 방향은 우리 모두의 음악적 잠재력을 인식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노년기의 음악 치료. 노인학은 노년기와 그에 관련된 특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음악은 인지 혹은 신체 기능을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과 에너지를 가져다 주며 사랑하는 사람 혹은 직업적 정체성의 상실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 무가치감과 절망감은 여전히 자신들이 창조적이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음을 경험함으로써 자부심으로 변화된다. 또한 행복했던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음악적 노출은 사람들을 새롭게 부활시킨다. 가장 심하게 위축되고 혼란스러워하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환자들도 음악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음악은 실패의 위험이 없이 현재에서 현실적 행동을 요구하므로 심지어 가장 심하게 인지적 손상된 노인들조차도 음악적 임무를 완수하여 자기 존중감을 높일 수 있다. 노인들은 너무 자주 자신들이 쓸모가 없다는 메시지를 받는다. 노화 과정에서 동반되는 상실은 자기 개념을 약화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지각은 연주하고 작곡하고 반주하고 감상하는 등의 음악적 경험의 기회를 얻게 된다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임상적 문제에 대한 선행적인 연구는 욕구 혹은 장애에 대한 음악치료 적용의 예를 제시했다. 음악적 예방은 특정한 질병 하나하나에 대해서 발견되지 않았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날에 이완시키는 음악을 듣거나 자기 표현의 일환으로 연주를 하거나 협연에 참여하여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이 병에 걸릴 위험성이 더 낮을 것이라 축축하고 있다. 음악치료의 효과는 음악에 의해서 나타나는 무수한 효과의 단지 일부만 확인되어져 왔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음악의 힘에 관한 주장은 단지 한 사람의 관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 연구를 통한 폭넓고 다양한 근거에 의해 지지된다. 이러한 발견들로 음악 치료사들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왔다. 이 책은 내담자에 집중하여 치료자가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음악 치료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돕는다. 발달 장애, 행동 학습, 운동 기술, 의사소통 장애, 감각 손상, 신체적 문제나 질환, 정신 장애, 노년기 상태 등과 같은 상황에 있는 개인들을 다루는 음악 치료의 모델이 될 것이다. 또한 일상의 스트레스를 다루거나 살면서 만나는 불쾌감에 대처하려는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개인적인 치료 프로그램의 발전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과 음악치료 임상가를 위해 고안되어진 책이며 음악치료 서비스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계획, 이행, 평가의 과정을 통한 치료사에게 방향을 제시하여 하며 임상적인 지침과 실제 음악 치료의 증례를 제공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음악 치료의 원칙과 객관적이고 자료에 근거한 음악 치료의 관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행동과학부로부터 도입되었다. 요약. 음악 치료는 다양한 임상적 상황에 적용되고 있다.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있어서 음악 치료는 사회, 운동, 학문, 개념, 기술을 가르친다. 이것은 행동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자기 표현, 자기 존중, 자기 조절에 대한 기회를 제공한다. 학습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서 음악적 기술의 습득은 지각 운동과 인지 영역에서의 발전을 동반하게 한다. 음악 학습의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면은 더 자유로운 동작, 리듬의 이해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고 운동기술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자기 가치감을 높인다. 언어의 멜로디와 리듬의 요소가 의사소통 장애를 가진 이들에서 증진되며 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게 된다. 감각 손상을 가진 아이들이나 신체적인 문제를 가진 아이들은 음악 치료를 통해 그들의 재능과 힘을 발전시킨다. 의학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그들의 질환에서 느껴지는 통증에 대한 집중을 분산시킨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음악치료 상황에서 만들어진 비언어적 비유에 반응한다. 노인 환자들은 사람을 활력 있게 하고 즐거운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창조적인 현실 지향 경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음악치료의 대상자들은 음악치료의 사용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일부분일 뿐이다.